안녕하세요. 불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트코인 우리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팔아야 할까요? 최고가에 팔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딱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매도 시기를 결정하면 좋겠다. 이번 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렉트 캐피탈이라고 전화 오후에 방송하는 제 동생이 자주 언급을 드렸던 차티스트 트레이더 있죠. 트위터상의 팔로워가 46만 3천 명, 적진 않습니다. 자, 이 친구가 지난 5월 6일자로 알트코인 랠리가 임박했다. 특히 크게 기대가 되는 알트코인이 뭐다? 도지코인을 언급했습니다. 자, 알트코인이 랠리를 펼칠 때가 다가왔고, 알트 중에서 특히 도지코인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 이제 그 트위터 포스팅을 해서요. 10개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개를 뺀 나머지 코인의 시가총액이 약 2,500달러 레벨부터 잠재적으로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코인 시총에서 탑 10을 뺀 거죠. 그러면 이제 약간 그 미드캡, 중간 시총이나 그 밑에 있는 순 알트코인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 코인들의 시가총액을 차트로 표현을 해봤고요. 잠재적으로 오를 것이다.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요. 여기 제가 기준 빨간색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봤습니다. 이제 순 알트코인 시총 탑 10을 뺀 코인들이 지금 약 2,500억 달러, 그러니까 이 빨간색 선에 지금 올랐다가 다시 닿았고, 어떻게 하다가 결국 다시 지금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여전히 2,500억 달러를 지지선으로 잘 유지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도지코인의 상승 잠재력이 있고요. 이제 차티스트입니다. 그러면서 도지코인이 다음 주요 저항선이면 우리 돈으로 했을 때 한 280원에서 380원까지 다음에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지코인이 거시 하락 추세가 끝났다. 이제 도지코인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견해고요. 저 역시도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차티스트 저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듣습니다. 네, 참고는 하는데요. 절반 정도는 그냥 듣자마자 흘려버립니다. 무조건 맞다, 틀리다,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렉트 캐피탈 이 친구는 비트코인이 한 6만 달러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고 그 이하로는 이제 조금 떨어졌다가도 금방금방 튀어오를 것이다.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티스트의 말은 참고만 하시자. 절반은 흘려듣자. 자, 도지코인 차트를 이렇게 제가 또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 라인을 그었죠. 도지코인이 이 빨간색 라인에 지금 닿았다가 한번 크게 올랐었죠. 최근에 도지코인이 저기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에서 결제로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할 때 한번 반짝 반등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 빨간색 선을 찍고 다시 이렇게 위로 반등을 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하락장의 바닥을 잘 다졌기 때문에 이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고 아마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벤자민 코엔, 자, 이 사람도 차티스트입니다. 트레이더죠. 지금 팔로워는 약 82만 4천 명. 아까보다 조금 팔로워가 더 많죠. 자, 이 친구는 지금 뭐라고 했냐? 지난 두 번, 그러니까 과거 두 번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가격이 무너진 다음에 이더리움 가격이 약 70% 폭락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코인의 미래를 더 어둡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사람들이 알트 시즌 온다, 알트코인이 오를 것이다, 펌핑이 올 것이다 했지만 자기는 그들에게 알트코인의 폭락을 경고했었다. 자, 그 근거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알트 시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가 이제 상대적으로 폭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알트 시즌은 여전히 자기가 봤을 때는 좀 더 남았다, 나중이다,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때는 벤자민 코헨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5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6%까지도 이 사람은 예측을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올라가면 당연히 알트는 재미가 없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이렇게 가져왔었는데 첫 번째 얼트 시즌 왼쪽에 노란색 부분입니다. 2017년도죠. 이때 비트코인 점유율이 정말 수직 낙하를 했었죠. 그때 알트 시즌이 왔고 두 번째 언제 왔습니까? 2021년이죠. 그때 특히 이제 상반기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말 뭐 우수수하게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초록색 구간 오른쪽에 있는 건요. 이제 비트코인 점유율이 지난 2년 반 동안 꾸준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지금 그 도미넌스가 올랐기 때문에 알트 시즌이 아니야. 니들이 뭐 알트 가즈아를 외치지만 아직 멀었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벤자민 코엔의 예측은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비로소 그때야 알트 시즌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을 인 친구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그때부터 이제 막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알트 시즌 너무 지금 그 미리 샴페인 터트리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댓글을 달면서 이 차트를 첨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그 반감기를 이렇게 지금 표시를 했었죠. 어찌 됐건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약 55% 정도인데요. 아까 벤자민 코엔은 비트 도미넌스가 여기서 더 올라갔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또 수직 낙하를 할 것이다 했고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봐라. 지금 이렇게 트렌드 라인 딱 그거 보니까 얼추 지금 꼭지에 다다랐다. 지금부터 알트 시즌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 견해가 다 다른 거죠.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제가요, 한번 실제적인 수치를 한번 여기 기재를 해봤습니다. 지난 2017년 그때만 해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려 9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총이 100이면요. 그중에 96%가 뭐였다? 그냥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르르 떨어지면서 그 시즌 2017년이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2021년 비트코인 도미넌스 최고점이 71%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억하는 2021년 불장이 시작됐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후루룩 떨어졌었죠. 지금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뭐 대략 55%입니다. 지금 상당히 이게 지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비트코인 ETF 때문에 이게 또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죠. 바닥을 한번 보시면요. 바닥 라인을 제가 대략 그어봤더니 한 40%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바닥이 대략 40% 정도를 기록했었다. 그러면요. 결국에 이게 뭐 올랐다 떨어지든 비트코인 점유율이 바로 떨어지든 지금 이 추세를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언젠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실 뭐 여러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는 이유는요.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 이것을 다 팔고 시장을 떠나야 되냐. 탈출 시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보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함이거든요. 사실 지표가 근데 문제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일반 구독자분들이 아시기에 뭐 사실 다 쓸데없는 지표도 많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지표가 많지만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딱 하나만 보자. 그게 뭐냐?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점유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죠. 비트코인 점유율 안에는요. 인간의 탐욕과 공포의 심리가 고스란히 여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안 보셔도 비트코인 점유율 보시면 대충 중장기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으로 투자해서 1억을 벌었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억을 벌었다. 엄청난 수익이죠. 근데 난 1억을 벌었기 때문에 난 그대로 짐 싸서 집으로 갈 수 있다. 혹시 구독자분에 계십니까? 구독자분 중에 난 1억 벌었으니까 난 됐다. 만족한다. 난 집에 가겠다. 쉽지 않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판 돈을 그대로 이제 K뱅크나 개인 계좌로 빼는 게 아니라 이거 남들 다 돈 버는데 막 시장이 자고 일어나면 막 펌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 돈을 이더리움, 또 이더리움으로 돈 벌면 솔라나, 솔라나로 돈 벌었으면 집에 안 갑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AI 코인, 게임 코인, 나중에 뭐 이름도 모르는 이제 해외 거래소까지 가서 소액으로 어쨌든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전제가 뭡니까? 인간의 심리는 대략 엇비슷하게 똑같진 않습니다. 엇비슷하게 반복될 것이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게 심리 아닙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비트코인 점유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떨어진다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여전히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뭐가 더 오른다? 알트코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늘로 날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알트 시즌이다, 상승장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1년 중에 좀 심하게 과장을 하면요. 코인 투자는 1년 중에 딱 일주일의 흥분을 맛보고 도가니탕, 흥분의 도가니탕으로 가는 게 일주일, 1년 중에 딱 일주일. 4년을 통틀어 봤을 때 한 달에서 두 달에 불과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때의 그 짜릿함과 흥분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코인 투자가요. 알고 보면 너무너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이렇게 떠나도 가는 거거든요. 어찌 됐건 4년 중에 한 달에서 두 달 이때 뭐가 온다? 알트가 폭등한다. 그때가 뭐 할 시점이다? 탈출할 시점이다. 비트코인 제가 점유율 최고점을 아까 보여드렸죠. 최고점 처음에 2017년도에는 96%였습니다. 근데 2021년 초반만 해도요. 71%였고요. 지금 최고 점유율 비트코인이 약 55%입니다. 이게 뭐 60%까지 더 갈지 아닐지 그건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한 거죠. 비트코인이 이제 점유율이 바닥을 찍었을 때 과거에 38%까지 떨어졌었고요. 2022년이죠. 21년도는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25년이 될지 뭐 26년 초가 될지 모르지만 바닥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뭐 대략 한 40% 언저리가 되지 않겠냐?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솔직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비트코인 점유율이 현재 55%입니다. 근데 지금이 최고점입니까? 아닙니까? 아쉽게도 이건 저도 모르고요.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거는 저는 어느 정도 맞다. 두 번째. 근데요. 이게 사실 중요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예외입니다. 그분들은 샀다 팔았다 하시기 때문에 모든 지표 뭐 수십 가지를 다 머릿속에 두고 확률 게임을 하셔야 되지만 대부분은 투자자 아닙니까? 지금이 최고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아까 보셨죠? 비트코인 점유율이요. 계속 하늘로만 올라갈 수 있는 세상에 그런 자산은 없습니다. 언젠가 많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언제 코인을 팔고 떠나야 될까요? 제 대답은 이제 제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 나름의 결론입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이 대략 4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가 뭐다? 우리가 시장을 떠나야 될 시점이다. 근데 이 비트코인 점유율이요. 금방 뭐 그냥 수직 상승했다가 금방 하락한다? 아닙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요. 이건 뭐 달러 인덱스랄지 세상에 이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점유율이 과거 17년, 18년, 21년, 22년을 봤을 때 이게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점유율이 뭐 그냥 뭐 한두 달 만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차트로 제가 와 봤습니다. 처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76%인데 38%까지 떨어졌다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1%, 그리고 한 40%, 이때는 바닥을 두 번 찍었죠. 그 전에는 한 번 찍었습니다. 한 번 찍을지 두 번 찍을지 우린 모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도미넌스가 55%죠. 그러면 이게
뭐 60을 갈지 뭐 58까지 갈지 그냥 55가 최고점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 40% 언저리까지 떨어지리라는 것은 뭐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뭐 확신을 하지만 뭐 개인적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탈출 시기는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나만 보셔도 된다. 이게 몇 퍼센트 부근에 왔을 때 대략 한 40% 부근 왔다. 이미 매도를 이제 실전으로 하나씩 옮기셔야 될 시점이다. 근데 저도요. 뭐 그 누구도 정확히 이게 언제 그러면 40%가 되겠냐? 얼마까지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냐? 이거 의미가 없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미리 분할 매도 그 부근 한 40%, 42% 언저리까지 왔다 미리 걸어 놓는 거죠. 순간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단계적으로 분할 매도를 미리 걸어 놓자. 그래서 팔리면 팔리는 대로 그냥 시장을 그때는 빠져 나와야겠죠. 그때 막 이제 빗기고 영끌해서 비투에서 들어가는 건 정말 그 최악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이 뭐 한 번, 한두 번 폭락이 전 당연히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이제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온다면 그냥 더 담으시면 됩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더 담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초우량 알트코인들, ETF의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자산 토큰화의 고속도로 깔리는데 그 고속도로가 될 코인들 위주로 담자. 만약에 난 돈이 없는데 돈 없으면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40% 언저리까지 이 시간 오래 걸립니다. 저는 대략적으로 올해보다는 이 내년 어느 시점, 상반기일지 하반기일지 모르겠지만 내년 어느 시점에 도미넌스가 정말 이 수직 낙하를 해서 한 40% 언저리까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유동성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 라울 팔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는데 이 돈을 찍어내는 그 데드라인, 그 주기가요. 25년 말까지 된다라고 합니다. 보통 유동성이 들어오면 우리 지금 금리 인하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자체는 유동성이랑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금리 인하는 돈 찍는 사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먼저 인하하고 나중에 돈을 찍죠. 그 돈을 찍는 게 실물 시장,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40% 기억하십시오. 자, 그 전까지 먼 산 그냥 쳐다보듯이 그윽하게 내 코인들 그냥 뭐 얼마 좀 올랐네 떨어졌네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다? 내 돈인 듯 내 돈 아닌 내 돈 같은 너 이게 내 돈이냐 아니야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